자,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 연산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예제를 주고서 논리, 관계, 그 다음에 뭐 사칙연산 섞여 있는 걸로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또 이게 해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자, 배어 변수로 A, B, C를 줬는데 A에는 10이 있고 B에는 20이 있고 C에는 3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웰컴 한 다음에 3하고 7을 더하라고 했는데 웰컴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이다 보니까 플러스의 의미는 첫 번째 찍힐 때는 웰컴하고 37 얘는 더하기의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문자열이 먼저 왔기 때문에 문자열하고 숫자하고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 컨캐트네이트 시켜구나 뒤에다가 연결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해요. 자, 두 번째로는 3하고 7을 연산해라 하면은 여러분이 10이 나올 걸로 기대할 수도 있는데 맨 앞에 따옴표로 아무것도 없어도 문자열이 와 있는 거예요. 문자열이 와 있으면 이것도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컨캐트네이트 시켜요. 세 번째에 와 있을 때는 얘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괄호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괄호를 먼저 10을 하고 그 다음에 공백은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고체로 가만히 놔두게 되는 거죠. 이건 실습을 이게 해야지 이 오퍼레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3하고 7하고를 더하면 10이에요. 그 뒤에가 문자열이 오지만 그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무시돼요. 그 다음에 이런 연산자가 있네요. A는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B 값을 A에다가 집어넣어 준 게 가로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가로를 먼저 하게 되면 20을 여기 A에다 넣어주면 여기가 20이 되죠. B 값을 넣어주니까. 그러면 이 값은 20인데 얘하고 2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false지요. 이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는 true 아니면 false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A는 B는 하고 1이 됐죠. 근데 이거는 비교 연산자고 이거는 대입 연산자인데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요. 프라이어티가. 그럼 이거 먼저 수행해요. 같은가 그랬어요. B는 20인데 2라고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false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false가 들어가서 찍으면 false를 찍겠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B, 100, and 그리고 B가 1보다 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B는 100보다 작지요. 그러니까 true지요. B는 2보다 큰가? 이건 true지요. 둘 다 참이라면 결과는 true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4 빼기 2 하면은 어떻게 돼요? 2, 3은 6, 9, 마이너스 6에다가 4 더하면은 마이너스 2고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다음에 A, B, C. A, B,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true예요? 아까 여기 값 바뀐 거 이거는 중간에 어떤 값이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게 체크가 안 되어 있네. 만약에 10, 20, 30이 되었었다 그러면 이것은 true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연산자 쉽긴 하지만 체크는 정확하게 해봐야 돼요. 그게 체크가 안 된다 그러면 연산 결과로 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반복문이나 조건문이 수행이 될 텐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터는 정확하게 그 비트 레벨의 연산자 빼놓고는 나머지 꼼꼼하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모든 도큐멘트 모든 책을 보면은 쭉 문장 스테이트먼트가 있어. 그래서 평서문, 의무문, 감탄문 뭐 다양한 우리 국어에서 문장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크게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형태의 스테이트먼트로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평서문 한 스텝 그냥 지나면 뭐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 줄로 계속 내려가면서 한 줄 한 줄을 수행을 하게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기를 만나서 컨디셔널 테스트를 해서
그 values 만약에 true라고 하면은 참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세요. 거짓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세요. 어떤 이런 브랜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 똑같은 문장에 다시 합류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루프를 돌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이제 가장 큰 그런 그렇게 크게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어떤 조건을 따지는데 그 조건을 따지는데 대부분 뭘로 쓰냐면 if문으로 쓰죠. 근데 if인데 따질 때 자, 이걸 따지고 이 문장이 참이었을 때 수행하고 이렇게 된 형태는 이 문장은 이 조건에 상관없이 수행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뭘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받은 스코어가 80 이상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도큐멘트 라이트로 합격입니다. 그랬고 여기는 만약에 도큐멘트 라이트로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80점 이상을 맞은 사람은 합격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가 둘 다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 만약에 80점 아래인 사람은 이거는 출력을 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만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합격일 때는 이렇게 써주고 else 그렇지 않을 때는 뭐라고 써주냐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에 도큐멘트 라이트로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줄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if문 요게 없을 때는 80점 아래야. 그럴 때는 이거는 찍지를 못하고 감사합니다 한 줄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 조건에 참일 때는 이거고 이 조건에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불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를 찍고 나오겠죠. 이렇게 if만 있을 때, if else가 있을 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성적 학점을 내가 낸다고 하면 학점은 80점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야 되냐면 90점 이상이라고 하면 90점 이상이라고 하면 A 학점을 주고 만약에 80점 이상이라고 하면 B 학점을 주고 70점 이상이라고 하면 C 학점을 주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D를 주려고 하면 이것은 물어보는 것을 한 번만 물어봐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면 if 만약에 스코어가 만약에 80 이상인가 아니 90 이상인가 이렇게 있거나 같은 거 그렇다고 하면은 뭘 주냐면 A입니다를 주고 else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스코어가 그렇다면 80점 이상인가 그렇다고 하면 B를 줘요. else else if로 해줘야 되죠. else는 마지막 디폴트 값이니까 이거 빠졌네. else 하고 if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도 이걸 주고 else if 주고 else if else는 뭐냐면 other이란 거. 좀 뭐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 한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하나 남았으면 the other이고 여러 개 있으면 others 나머지 값 그게 else예요. 근데 물어보는 건 무조건 if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볼 때는 최초에는 if고 그 다음 물어볼 때는 if인데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또 물어보니까 else if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else if면 스코어가 그러면 70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C를 주고 나머지는 else 묻지도 말고 others 그런 경우에는 D를 주라. 이런 형태가 다중 if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은 여러분이 스위치 케이스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꿀 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브랜치를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스위치 케이스는 약간 문법이 이렇게 if, else if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어떤 것을 다 값을 계산을 했어. 그래 놓고 스위치 하고서 요 값에 따라 가지고 그쵸? 이 값에 따라 가지고는 케이스
자,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면 이걸 수행하고, 케이스가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하면 이걸 수행하고, 이런 것을, 자,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걸리지 않는 것을 뭘로 주냐면 디폴트. 만약에 if라고 하면은 else에 해당되는 게 디폴트예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연산의 결과 값이 변수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어떤 변수가. 자, 뭘 받았냐면 프롬프트로 해서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입력을 숫자를 좋아하는 months 달을 집어넣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달이 여기가 만약에 3이다. 지금 근데 months 해가지고 여기에 값을 지금 입력받은 거예요. 내가 입력받은 값이 지금 3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오냐면 스위치하고 months라고 하는 변수가 오게 되겠죠. months가. 근데 이 months 값이 만약에 여기에 3이다. 그러면은 봄이에요? 스프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스프링이라고 찍어줘야 돼.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수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는 한 블락을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 예제는 내가 이제 TP에다가 집어넣어줬는데 스위치 케이스는 요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더 편리하게 짜는 방법으로 또 쓸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케이스 3이었을 때, 케이스 4였을 때, 케이스 5였을 때 뭐냐면 도큐멘트에 라이트에 스프링이라고 찍어주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수행을 해요. 그러면 3이었을 때도 쭉 와가지고 이거 찍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이걸 수행을 해야 되고 4였을 때 이걸 수행하고 5였을 때 이걸 수행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스위치 케이스는 이 조건에 이 식을 조건을 따졌더니 밸류가 해당되는 밸류가 있으면 그 밸류로 바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 밸류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다음 문장도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수행을 해요. 여기에 만약에 브레이크를 빼뜨렸다. 그러면 얘는 수행해야 될 문장이 문장 2인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문장 3까지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가 있으면 빠져나오고 브레이크가 또 없다 그러면 끝까지 가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얘는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는 3월, 4월, 5월은 똑같이 스프링 타임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다 브레이크를 안 줘. 케이스 3, 케이스 4, 케이스 5에 와가지고 스프링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준다는 거죠. 조금 이따 그 예제는 저기 풀코드 여기 TP에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돼요. 그 예제를 그냥 먼저 보고 가볼까요? 자, 어디 있냐면 자, 지금 이 예제인데 보시면 자, 이 코드는 프롬프트 해가지고 입력을 받았어요. 자, 프롬프트에서 입력을 받아서 먼스다 집어넣었는데 똑같은 예제인데 한쪽은 if, else if, 다중 if로 짜봤고 한쪽은 스위치 케이스로 짰어요. 근데 여기에는 pass int를 집어넣어줬는데 저기는 pass int를 제가 뺐죠.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pass int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짜세요. 왜냐면 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값하고 얘가 9인지 10인지 11인지 그냥 말하자면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돌아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pass int를 줬다 안 줬다 그러면 이 months의 값이 스트링으로 들어오게 되고 문자열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걸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스위치의 조건을 판별하는 값은 사실은 정수값으로 들어와야 돼요. 문자도 되는데 문자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수에 들어가. A다 그러면 아스키 코드값 뭐 65라던가. 근데 캐릭터 하나 들어왔을 때는 그걸 체크가 되는데 만약에 1, 2, 3, 4, 5가 들어오면 스위치 케이스에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10이다, 11이다 그럼 문자 열이 돼버리면 스위치 케이스는 해결을 못 봐요. 근데 만약에 저걸 pass int로 해서 인테저 값으로 들어오면 10은 10이고 11은 11이에요. 10, 11로 체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나 다중 if문이나 뭔가 숫자가 들어가서 연산을 하고 뭔가 조건을 따질 때는
파스 INT를 해줘야지만이 에러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금 저 앞의 경우에는 파스 INT 안 해도 결과가 나오니까 돌아가네 하고 있다가 얘가 언제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연산을 내부적으로 위에서 값이 똑같으니 제대로 되니까 믿고 있다가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를 자기는 캐치를 못하고 에러가 나는 수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도 안 나고 다른 원하지 않는 결과를 수행하게 됐을 때 더 그런 에러는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숫자를 받을 때는 프롬프트로 받을 때는 언제나 파스 INT로 해가지고 해달라는 거. 그래서 그랬고 자 이렇게 조건문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복문. 반복문이 사실은 다른 언어를 보면은 아주 옛날 언어를 보면은 for보다 while 같은 게 더 오래된 말하자면 더 먼저 생긴 어떤 그쵸 신텍스죠. 반복을 할 때 for는 오히려 나중에 C 언어에서 나고 그 전에 언어들은 뭐 while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여러분들은 근데 그 언어를 모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포트라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파스칼 배웠죠. 파스칼. 그 다음에 C 언어 배웠죠. 그 다음에 코볼 배워서 코볼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객체지향 언어 뭐 인공지능에서 리스프 뭐 프롤로그 C++의 이제 근간이 되는 스몰톡 뭐 이런 언어들을 배웠는데 이런 언어는 변수를 쓸 때 뭐 I 뭐 J, K 이런 글자로 시작되면 정수형이고 그 변수의 이름을 줄 때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면 디폴트로 어떤 타입을 갖게 되는 약간 복잡한 이런 규칙을 가진 언어도 있고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어레이를 안 배웠는데 어레이의 첨자를 우리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자기가 어레이의 시작값하고 끝값을 줄 수 있는 그런 랭귀지도 있어요. 객체지향을 오브젝트 파스칼로 발전을 했고 C 언어는 그 전에 어셈블리로 그 운영체제를 짜던 것을 C 언어로 짤 정도로 그 아예 그 하드웨어 컨트롤 같은 게 굉장히 좋지요. 포인터도 있고. 근데 이거는 C++로 객체지향으로 발전했죠. 코볼은 사양된 언어고. 그 다음에 스몰톡 같은 거는 거의 60년대 정도에 나왔나? 그게 객체지향에 거의 효시가 되는 언어예요. 근데 하여간 for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보면 뭐 때문에 이런 말도 있지만 뭐 하는 동안에 그쵸? 그 for가 뭔가 인터벌이 있는 그 동안에란 단어 뜻이 있죠. 이 for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블락이 있는데 얘한테 해당되는 블락이 하나라고 하면은 이 괄호가 필요가 없고 여러 문장을 수행해야 될 때는 복문일 때 단문일 때는 그냥 하나면 되고 복문일 때는 이렇게 블락으로 막아주는 거죠. 이건 블락이에요. 중괄호, 집합괄호 이게. 그래서 여기에 초기값이 있고 여기는 뭔가 여기 조건을 따지는 인크리멘트, 디크리멘트가 주로 오게 되는 조건식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테스트하는 문장이 오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문장이 N1이 있네. 저 프로 차트 그려놓은 것을 조금 유심히 보면은 여기 N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초기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I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I는 0이고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도 0이라고 해놨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만약에 I 플러스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sum 플러스는 I라고 한번 했네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sum은 sum 플러스 i예요. 그러면 최초의 sum은 여기 제로가 되고 i도 제로가 됐네요. 0하고 0을 더해서 sum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럼 제로가 됐죠. 이쪽 sum은 이쪽에 연산한 결과가 이쪽으로 어사인될 자리죠.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하고 2주를 수행하고 어디로 가냐면 자 플로우를 볼게요. 이렇게 수행을 해요. i를 0으로 초기화해서 이걸 수행했어요. 이걸 수행한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for문이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기서 요 초기에 있던 값은 딱 이니셜라이즈 한 번 하고 얘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으로 넘어가죠. i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i가 이제 1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따지냐면 i가 100보다 작은가 물어봐. yes, 참이에요. 그러면 다시 sum하고 i를 더해가지고는 sum에다 집어넣어주면 1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i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됐어요. 2가 돼서 100보다 작은가? yes예요. 그럼 참이면 요 sum은 1이니까 이 sum은 이쪽에 넘어오게 되고 1하고 2를 더해서 여기 더하게 되면 sum에는 1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걸 쭉 하다 보면 결국은 1, 맨 마지막에는 요 i는 100이 될 거고, 그쵸? 여기 sum에는 뭐가 있냐면은 0부터 99까지가 들어있는 게 sum에 있을 거고, 이걸 더하면 1부터 100까지 있는 것이 sum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다시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그냥 누구나 수행하는 그냥 스테이트먼트예요. 포물을 만났어요. 맨 첫 번째 이 부분은 뭐냐면 초기화하는 파트예요. 초기화할 게 없다. 그럼 이렇게 비어 있어도 돼요. 초기화할 게 많다. 그럼 i는 0, j는 0, 여러 개 와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이니셜라이즈 딱 최초에 한 번 수행될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죠. 이걸 한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따지죠. j가 0보다 작은가. yes, 참이었을 때. 거짓이라고 하면 한 번도 수행 못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변경을 하죠. 변경된 조건이 참인가 거짓인가 로지컬 테스트를 해서 value if true라고 한 다음에 이걸 수행하고 false라고 하면은 수행하지 않고 이 블락을 빠져나오게 돼요. 이런 형태. 얘는 시작값하고 끝값 이 조건이 딱 이 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는 상태 딱 개수 어떤 거 매트릭스 뭐 2x2, 3x3 이런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것은 딱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유용하죠. 이런 포문이. 그 다음에 while문은 뭐냐 for로 되어 있는 것은 while로 다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아까 i는 0이라고 했는데 while을 쓸 거면 sum은 0이고 i는 0이고 이 초기화하는 파트가 while이 없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while 하고서 여기서 뭘 따지냐면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가 따져서 여기서 해줘요.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해주고 i 조건을 여기서 안에서 변경시켜야 되죠. for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조건의 변경이 요 라인에서 끝나는데 while은 요것만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파트는 이 전에 시작 전에 해줘야 되고 이 파트는 이 블락 내에서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한 번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do while을 쓰세요. do는 뭐냐면 일단 do 하란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while이 조건이 저 밑에 있으니까 한 번은 수행하고 그 조건에 맞을 때는 계속 반복적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빠져나오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while하고 for는 이렇게 방금 전에 보여줬어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ntinue하고 break문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continue하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느낄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for, if, 특히 for의 그런 while이나 for의 loop, iteration, 반복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continue하고 그 break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거를 같이 결합한 예제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그냥 한번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예제를 조금 바꿔가지고는 했으니까 각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펑션 무지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했어요? 여러분 언제 펑션을 처음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나? 그쵸? 펑션. 이때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에 와서도 못 벗어나죠? 어떻게 이게 쭉 오다가 펑션 오다가 얘를 가지고 미적분에 들어가잖아. 미적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하여간 근데 우리 프로그램 짤 때 펑션이 없는 그런 랭귀지
익히야 있어요. 인터프리터로 돌아가는 언어들은 펑션을 갖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웹 브라우저가 인터프리터긴 하지만은 펑션을 지원해줘요. 이제 많이 발전한 거지. 자, 아까 얘기했어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수. 예,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자예요. 블랙박스야. 안 보여요. 뚜껑을 열어야지 보여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는 장가 갈 때 함 사세요. 그게 요새는 함 가지고 갈 일은 없죠. 하여간 이게 함수야. 그러면 수학에서 함수하고 프로그램에서 함수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 내가 어떤 동작을, 어떤 것을 에디션을 자주 할 거예요. 그 에디션이 어떤 경우에는 복소수 뭐 컴플렉스 에디션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더하기를 할 건데 약간 특이한 형태의 나만의 그 더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거 갖다가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 더하는 것을 나올 때마다 적고 또 수행하다가 또 더할 부분이 있으면 이 코드를 다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더하는 것을 하나의 모듈로 탁 묶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펑션해서 그리고 이름을 my add 해서 여기다가 함수를 정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코드가 만약에 10줄이라고 해도 10줄을 내가 다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나는 한 줄, 자, my add를 불러라. 이러면 이 한 줄만 해주면 이걸 만나는 순간 이쪽으로 뛰어가서 이 코드를 다 수행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함수를 수행하게 돼요. 함수는 정의되어 있어도 얘가 콜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도 실제로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법으로 보면은 펑션하고 함수 이름하고 매개 변수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 리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값을 넘겨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넘겨주는 값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함수도 뭔가를 수행을 하고 결과값을 리턴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리턴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지수가 4가지 경우네. 뭐냐면은 매개 변수가 매개 그냥 변수 그럴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규먼트인데 아규먼트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쵸? 매개 변수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이 없이 또다시 리턴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도 리턴이 있을 수도 있고 리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어떤 펑션이 있는데 my add라고 하는 펑션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x하고 y를 넘겨줘요. 그러면 얘는 넘겨진 x, y를 더해서 프린트가 아니고 도큐멘트 라이트 해가지고 이거를 출력을 해버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리턴해서 x 플러스 y를 리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리턴을 하지 않고 도큐멘트 라이트 같은 걸로 바로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리턴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아규먼트가 없어요. 가로 열고 닫고 여기서 내가 A는 3이고 B는 7이고 여기서 A하고 B를 리턴을 시켜줄 수도 있고 리턴을 시켜주지 않고 도큐멘트 라이트로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자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리턴이 있으면 펑션이라고 그러고 리턴이 없이 뭔가 일만 수행을 하면 프로시저라고 그러고 이름을 구별을 했는데 지금은 구별하지 않아요. 뭔가 독립적인 모듈로 탁 띄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요런 말하자면 모듈은 그냥 펑션이라고 리턴 값이 있건 없건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펑션을 부르기 전에, 콜되기 전에 딱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헤드 부분에는 참 좋겠죠. 왜? 헤드 부분이 반드시 수행되고 우리는 바디 부분으로 넘어오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랭귀지, C 같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펑션을 그냥 펑션으로 쓰는데 우리
우리는 웹 브라우저에서는 주로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폼에 연결돼 가지고 특히 이벤트하고 연결돼서 이벤트 핸들러로 수행하는 형태로 펑션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해가지고 결과 값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가지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add 해가지고 파라미터 아규먼트가 없어요. 아규먼트 파라미터 그 용어는 뭐냐면 정의할 때 A, B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거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add하고 7, 9 이렇게 값이 넘어갈 때 그것은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약간 포멀한 용어고 아규먼트는 실제 값이 넘어가는 실매개 변수. 그래서 어떤 책에는 형식 매개 인자, 실매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파라미터란 용어를 써주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값이 어사인돼서 넘어갈 때는 용어를 써주는데 그냥 여러분들 하여간 이렇게 함수 속에서 어떤 값이 전달이 되느냐 전달되지 않고 거기서 뭔가 있는 값을 가지고 쓰냐 그런 차이. 그래서 얘는 아규먼트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A, B, C, A, B가 값이 있고 C는 A하고 B를 더해서 리턴하지 않고 도큐멘트 라이트로 그냥 출력을 하지요. 둘 다 출력을 하는데 변수가 매개의 변수 값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차이점을 봤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까랑 비슷한 예제인데 리턴을 시켜주느냐 시켜주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내장 함수들이 있어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 왜? 웹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함수도 굉장히 작지만 이것만 이용해도 우리가 그 웹에서 무슨 작업을 할 때 큰 지장이 없어요. alert 우리 써봤죠. 경고창, confirm 그렇죠.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컨펌을 하겠느냐 예 아니요 두 개의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true false를. 프롬프트는 입력 대화 상자에서 뭔가 스트링 값을 받을 수가 있고 eva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evaluation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eval 속에다가 수식을 집어넣으면은 수식의 연산 결과가 나와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 짜봐라 다음 주에 예제를 줄까 지금 그러고 있고. parse 플로트는 뭐냐면은 문자열로 들어온 값을 얘는 플로트 실수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실수는 소수점 같은 게 있는 형태지요. parse int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뭐만 봤냐면 문자열이 오면 10진수로만 바꿔줬는데 parse int 하고 변수를 주고 그 하나 더 값을 주면 그 값을 2다, 8이다, 10이다, 10이다 그러면 진법을 따라서 16진수, 8진수, 2진수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어요. 주로 근데 10진수를 가지고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escape는 뭐냐면은 ASCII 값으로 변환시켜주고 unescape는 뭐냐면 ASCII 값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반환시켜주는 이런 함수예요. 주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웹 브라우저는. 그래서 문자 중심의 어떤 내장 함수들을 지금 주로 살펴봤어요. is nan은 뭐냐면은 nan은 뭐냐면 not a number예요. 숫자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is not a number.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문자 숫자가 아닌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밸류가 숫자인지 아닌지 조합해가지고 true, false로 얘는 리턴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hi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hello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s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쭉 이어서 지금 보면 돼요. 이 오렌지색 부분에서는 함수를 그냥 정의만 했고 실제로 함수를 부르는 것은 hi하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함수 대소문자 구별해서 쓰세요. hi하고 부르니까 쟤는 웰컴이 수행되죠. 그 다음에 hello는 뭐냐면은 쟤는 아규먼트를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웰컴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웰컴을 찍겠죠. 그 다음에 hello에다가는 have a good day를 주니까 have a good day를 찍겠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렵게 실제로 여러분은 세 번째 say 정도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예제를 볼 건데 베어 테이블은 해놓고 테이블 보더는 1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거 HTML이죠. 그리고 TR이 있고 TD가 있고 STR이 있고 TD가 있고 TR이 있고 뭐 하고 있어요?
테이블 일행일렬 하나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TD의 데이터 값으로 STR이 들어온 거죠. STR은 say의 4개 변수로 들어온 애예요. 그래서 뭘 넘겨줬냐면 맨 처음에는 웰컴을 넘겨주니까 일행일렬에 웰컴 찍고 그 다음에는 have a good day 넘겨주니까는 찍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짜서 시간표 프로그램 한번 짜볼까? 폼은 돌리고 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가지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오늘은 주로 뭘 봤냐면은 연산자, 그렇죠? 연산자하고 우리가 함수를 짤 때 그냥 평서문으로 그냥 문장으로 해서 함수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짠다 그러면 어떤 여러 개의 문장이 와야 되는데 그 문장이 어떤 경우에는 루프를 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건을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스테이트먼트의 3가지 타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기본적인 어떤 예제 실습을 조금 많이 해야지 머릿속에 그 로직이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팁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다 실습을 해야 되고 이 과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